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다양한 외교적 압력들 또 중국과 러시아 자국의 국익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맞서야 될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좀 극단적인 상황들,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들. 지금 국회에는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9월 4일 오후 2시 현재 계류된 국회 법안이 15,463건입니다. 1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심의도 되지 않고 또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 21,000건 정도가 제출이 됐는데 그중에 15,000건 이상이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수한 민생 입법이 있습니다. 국난을 헤쳐나갈 다양한 법안들이 여야가 갈등과 대립만 한 사이에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치권 길거리에 나갑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벌써 부산에서 한 차례, 광화문에서 2차례 장외 집회, 또 계속해서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언제 제 역할을 할까요? 저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그날을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바라면서 또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가장 중요한 미중 무역 전쟁의 시대, 우리 국회 정치 제 역할을 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9월 1일부터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해서 그것도 상당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의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 그리고 특히 국가가 간섭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율의 문제, 금융의 문제,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쟁은 총소리만 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무역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바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은 한반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니혼 게이제 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2, 4분기 설비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본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자신들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많은 제조기업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조업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9.5%였는데 약 6%가 하락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함께 중국과 함께 동시에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죠.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지금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이런 상황에서 첨단 기술 분야 투자도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국에 대한 수출도 상당한 애로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의 미국의 설비 투자 전년 대비 연율로 0.6%포인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한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던 미국 경제의 화랑새가 꺾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메이커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해 8월 설비 투자를 대폭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영국,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5,000건 이상의 경제 관련 입법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또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법안들, 그리고 기업들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철폐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외적인 위기 상황인데 맞서야 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부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안 되고요. 또 정부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안일함, 무책임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경제 상황 이미 9개월째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은 전체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타격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가격 하락도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올해 들어서 21%가 감소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활력이 돼야 될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타격의 포인트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원유 관련 각종 지표들도 위기 상황을 보이고요. 경제 성장률 올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입니다. 올해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뿐만 아닙니다. 민간 기여도도 마이너스 0.2%로 전환됐습니다. 국내 총소득 역시 마이너스 0.5%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면 올해 내년까지 굉장한 위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우리의 실업률 그리고 출산율은 굉장한 위기의 신호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총체적인 그런 힘을 모아서 이런 위기의 상황, 특히 외부의 도전에 맞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당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정부는 총력체제에 나서야 됩니다.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산업자원부 다양한 부처와 국회가 끊임없이 간담회를 가지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처를 해줘야 되고요. 정부 부처는 끊임없이 민간, 기업들, 노동계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와 만나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어제도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가 활력이 있었습니다. 초선 모임, 재선 모임 그리고 각 당의 의원들이 함께 모인 중도 성향의 많은 공부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통 대결 일색입니다. 의원들이 당이 다르면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도부는 완전한 대결 양상입니다. 전쟁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저는 정치권의 협상력과 조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치의 교착 상태입니다. 정치가 계속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나쁜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착이 계속된다는 것은 조만간에 서로 간에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접점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정치권이 제대로 협상력을 보여줄 때다. 계속해서 갈등과 대립만 하고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과거에 혹독했던 군부독재 시대, 박정희 정권 시대,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대 이때에도 여야는 막후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권의 열린, 기탄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대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역시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자기 자신의 이념과 철학 여러 가지가 대립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나서 이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서로 간의 힘겨루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만났다가 또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교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열었다가 긴장을 주고 압박하고 다시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교착 상황이 풀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협상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획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의 이념과 가치를 놓고 대립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풀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왜 국회 법이 정한 대로 회의를 열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 집회를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국회 문을 잠그고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회의를 못하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입법에 대한 요청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길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런 교착 상황, 갈등 상황, 대립 상황을 풀 수 있는 것은 역시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거기서 대화하는 접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죽통이라고 있습니다. 궁하면 통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궁죽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궁죽멸, 궁한 가운데 서로 멸망당하는, 절멸당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의 심각한 반성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로 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사자성어 세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공단입니다. 이단공단, 써이 짧을 단, 그리고 공격할 공, 다시 짧을 단입니다. 자기의 결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단공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장점도 봐줘야 됩니다. 남의 장점을 수용해주고 남의 단점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래야 상대가 내 얘기를 수용하게 됩니다. 지금의 집권여당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야당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을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야당 내년 총선 바라보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공격하고 또 국정이 실패하면 우리에게 표가 온다. 잘못된 짧은 생각입니다. 도리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더 커집니다. 지금의 야당이 그런 자세로 계속 간다. 안 됩니다. 야당 자칫하면 공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도리어 여당의 표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당에서 좋은 정책을 성공시킨다면 여당에게 표가 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적반하장, 요즘 일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잘못해놓고도 국민의 눈을 보지 않고 서로 공격만 하고 있는 이 적반하장의 상황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지우책임명이라 라는 5글자의 오자성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을 나무라는데 총명하다.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법을 어기고 있고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또 정부의 관료로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그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들 지우책임명이라고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겸허하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겠습니까?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하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시는 이혜인 수녀의 나라를 생각하며 라는 그런 짧은 시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고민하면서 썼던 시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이혜인 내가 태어나 숨을 쉬는 땅 견해와 가족이 있는 땅 부르면 정답게 어머니로 대답하는 나의 나라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마냥 설레고 기쁘지 않은가요? 말 없는 겨울산을 보며 우리도 고요해지기로 해요. 봄을 감추고 흐르는 강을 보며 기다림의 따뜻함을 배우기로 해요. 좀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습관처럼 나무라기만 한 죄를 산과 강이 내게 묻고 있네요.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며 고백하렵니다. 나라가 있어 진정 고마운 마음 하루에 한 번씩 새로 피겠다.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겠다. 이혜인 수녀가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랑에 대한 따뜻한 정과 또 조국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시입니다. 저는 정치인들 이 시를 한번 음미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려줘야 될 우리 후손에게 물려질 조국은 어떤 조국입니까? 서로가 배려하고
정다움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구한말 저 멀리 모스크바까지 그 시대의 기차를 타고 흰 두루마기를 휘날리면서 유럽에 가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서로 간의 이념과 가치만 놓고 싸울 때입니까? 여당의 책임감, 야당의 절절한 반성과 초당적인 협력을 위한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대한민국의 가치, 통일 이후에도 가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서로 지역감정으로 비하하고 색깔론으로 간다면 통일 이후에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얼마나 비하하겠습니까? 지금도 탈북하신 분들이나 조선족 우리 동포들을 비하하는 그런 목소리,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가 다 잡고 책임감, 그리고 대한민국인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나가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권, 제 역할, 제 할 일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오늘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며 정치권이 바뀌기를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